형님, 이번에 퇴직금 5억 받았어요. 이제 뭐 걱정 없겠죠?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까지 채우고 나와 받은 퇴직금 5억. 순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님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5년도 안 돼서 퇴직금 다 쓰고 지금 마트에서 오전 근무 중이세요. 하루에 4시간, 시급 9,860원.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퇴직금 5억 작지 않은 돈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평생 돈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아닌 어떻게 굴리느냐가 노후의 승패를 가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목돈이 생기면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퇴직금 5억 10년 안에 사라지는 이유.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새 차를 삽니다. 이제 여유 생겼으니 SUV 한 대쯤은 괜찮잖아. 5천, 7천만 원 증발. 자녀에게 목돈을 씁니다. 결혼할 때 좀 도와줘야지. 전세금이라도 보태야지. 12억 금방 빠져나갑니다. 가끔씩 해외여행도 가고. 이제 내 인생을 즐겨야지. 소소한 소비가 반복되며 한 달 지출 40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5억은 10년도 안 돼 바닥납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에는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퇴직금 5억으로 평생 돈 걱정 안 하려면 해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굴리며 현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가지 키워드: 지출 관리, 안정적 투자, 현금 흐름입니다. 사례 1. 5억 중 1억만 남기고 전세 전환한 63세 정 선생님. 정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독주택을 살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기존 집을 팔고 중소형 아파트로 전세를 돌렸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2억 안전한 채권형 ETF에 투자, 연수익률 약 4%. 1억 고배당 주식 리츠 상품 매달 40만 50만 원 배당. 5천만 원 비상금과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쪼개 사용. 내가 평생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든든해요.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5억 중 3억으로 점포 창업한 58세 최 사장님의 실패. 최 사장님은 은퇴하자마자 이젠 사장님으로 살아야지 하며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인테리어, 장비, 권리금까지 해서 총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첫 해 7천만 원 적자. 둘째 해는 코로나로 매출 급감.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 닫고 빚 2천만 원까지. 일은 더 힘들고 돈은 다 날렸고 퇴직금만 지켰어도 다시 못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영업 창업은 리스크가 크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목돈이 생겼다고 성급히 투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례 3. 5억 중 일부러 월세 수익 만든 61세 김부부. 김부부는 서울 외곽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퇴직금 포함 총 6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3억으로 지방 소형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월세 100만 원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1억은 비상금으로 CMA에, 1억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준비, 나머지 1억은 연금 저축과 배당주로 분산 투자. 월세 100, 배당 30, 국민연금 100 합쳐서 230이면 충분해요. 핵심은 소비를 줄이고 수익원을 분산시킨 것. 부동산도, 금융도, 현금도 적절히 나눠 리스크를 줄인 현명한 예입니다. 퇴직금 5억을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성 사고. 처음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무리한 창업 또는 자녀 지원.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끌어안으면 같이 무너집니다. 한 군데에 몰빵 투자. 부동산, 주식 등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렵습니다. 마무리 조언. 퇴직금 5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후의 보장이 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아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점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퇴직금 5억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이 돈을 20년 이상 쓰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망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5억. 이렇게 안 쓰면 10년 안에 바닥납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본 은퇴 자산 운용 전략.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받는 순간 안도감을 느낍니다. 3억, 5억, 많게는 78억 원. 인생 후반부의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이 평생의 안전망이 아니라 관리 실패 시 10년 내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왜 5억이 10년 내 바닥나는가? 1. 고정 지출의 과대평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 등 은퇴 후에도 꾸준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 40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연간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는 생활비만 계산한 것이며 의료비 예상치 못한 긴급 지출이 추가되면 더욱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2. 초기 지출 집중 현상. 은퇴 직후에는 여행, 차량 구매, 인테리어 등 소비 심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상 소비 심리라고 부릅니다. 초기 몇 년간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면 남은 자산으로 2030년의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자산의 비생산적 운용. 퇴직금 대부분을 예적금 또는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제한적인 자산에 묻어두는 경우 실질 구매력 하락과 자산 고갈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2020년대의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실질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 퇴직 후 자산은 소비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지출 구조의 최적화. 소비성 지출 축소. 고정 비차량, 주거, 보험 재조정. 자녀 지원의 명확한 한계 설정. 2. 자산의 구조적 재배치. 단기 유동자금, 비상자금 1020%. 중기 현금 흐름 자산 배당주, 리츠 등 3040%. 장기 성장형 자산 ETF, 연금계좌, TDF 등 3040%. 비금융 자산 부동산의 경우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만 편입. 3. 현금 흐름 확보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외에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의 수익 창출 목표 설정. 배당 투자, 소형 임대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 활동 등 다각화. 실사례를 통해 본 전략 적용. 사례 보수적 운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공무원 출신정 C63세. 정 씨는 퇴직금 4.8억 원 중 3억 원을 채권 ETF 및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고 기존 자택은 전세로 전환하여 거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약 150만 원의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300만 원 내외의 현금 흐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기 보전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입니다. 사례 창업 실패로 자산 대부분을 손실한 최 씨 58세. 최 씨는 퇴직 직후 3억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업종 경험 부족과 상권 분석 미흡으로 2년 만에 폐업, 손실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자녀 지원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5억 중 5년 만에 대부분의 자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창업의 경우 진입 장벽은 낮지만 실패 시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례 임대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한 김 부부 61세. 퇴직과 동시에 김 씨 부부는 수도권 주택을 정리하고 지방 소형 아파트 두 채 총 3억 원을 매입하여 월세 수익 100만 원을 창출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배당 ETF와 연금펀드에 나누어 투자하여 총 월 250만 원의 안정적 수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분산한 점이 장점입니다. 결론 퇴직금은 자산의 시작일 뿐 보장된 노후가 아니다.
퇴직금 5억 원은 그 자체로 충분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계획 없이 사용할 경우 10년 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단순한 예치가 아닌 전략적 운용이 필수입니다. 아래와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수익을 확보하라. 자산은 나누어 굴리고 수익은 분산해서 얻어라. 자녀에게는 희생이 아닌 독립을 선물하라. 지금 퇴직금을 받았다면 먼저 소비부터 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 파산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